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제가 또 했고요. 자, 우리가 방금 전 1교시 때 배열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제 정수 배열 가지고 해봤는데, 이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모든 데이터 타입이 다 가능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이 녀석들,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림 이라고 하는 이 8가지 타입 가지고 배열을 전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로만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기본 자료형 타입 아닌데 많이 쓰고 있죠. 이런 녀석 가지고도 배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가지고 배열을 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바이트부터 보자면은 바이트들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얘 하는 방식은 똑같겠죠? 이렇게 하면 바이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정수, 얘도 정수형이니까 결국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인데, 사이즈 크기가 좀 제한적이었죠? 그 범위의 숫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바이트 배열 만들겠다라는 의미고요. 쇼트도 마찬가지예요. 쇼트도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생성 가능합니다. 이 방 개수는 3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방 개수는 데이터 타입이 가지는 크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러면 이제 15만 개의 방을 가진 쇼츠 배열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쇼츠 타입의 데이터 15만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인트도 마찬가지. 이건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롱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을 그냥 다 만들어낼 수 있다. 플롯, 더블 다 이어서 바로바로 갈게요. 스트링까지. 자, 이렇게 플롯도 앞에를 제가 이걸 안 썼죠? 문제없이 똑같이 만들 수 있고, 더블도 똑같이, 캐릭터도 똑같이, 불림도 똑같이. 가능하고, 스트링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타입에 대괄호만 붙이면 뭐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열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제 뭐 정수로 만들면 정수 드릴 거고, 실수형으로 만들면 실수 드릴 거고, 캐릭터로 만들면 캐릭터 드릴 거고, 분리는 분린 드릴 거고, 스트링은 스트링 드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 안에는 이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어레이 0번방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 지금 문자열이겠죠? 스트링이니까 이건 된다. 하지만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보면은,
타입 미스매치, 타입이 안 맞아. cannot convert from int to string. 지금 int 값은 스트링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 int 정수값 11이라는 값은 스트링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 스트링 타입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어레이 0번 방에 갈 수 없어 라는 얘기겠죠.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는 하나 밑으로 가져와서 얘를 보면은 우리가 0번의 접근 이런 식으로 리모컨을 누른다 라고 하는 행위가 대괄호 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 리모컨을 누르겠다 라고 하던 의사표시는 배열만 가능한 겁니다. 얘는 이제 배열만 할 수 있어요. 배열도 객체라고 하는 이 큰 범위 안에 있는 이제 일부예요. 배열이라고 하는. 자바에는 객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정말 엄청나게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자바 자체가 그냥 객체라고 봐도 돼요. 하나의. 그 안에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이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객체들 중에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하는 행위는 배열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배열이 아닌 다른 객체들은 리모컨 누르겠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점으로 해요. 점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점은 배열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서 리모컨을 저장시킨 어레이라는 변수를 써놓고 점을 찍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무언가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 자동완성에 나온 이 녀석들을 보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인트 배열을 만들면서 뭔가를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되게 많아요. 뭐가, 이 많은 것들은 다 하나하나의 버튼들이에요. 버튼들이란 얘기는 하나하나를 다 누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다 누를 수 있는, 리모컨에 들어있는 버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버튼들은요, 여기에 수많이 존재하는 이 버튼들은 인트 배열을 만들어도 있고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도 있고 불림 배열을 만들어도 있고 다 있어요. 배열을 만들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버튼들은 무슨 의미냐? 객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TV를 산다고 하면 TV한테는, TV 리모컨이든 TV 본체한테 있는 버튼이든 뭐가 됐든 TV한테는 전원 버튼 같은 거 무조건 있죠. 그리고 뭐 볼륨, 뭐 채널, 이런 버튼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객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건 있어야만 해 라고 하는 기능들, 그게 점을 찍었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이런 녀석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보시면은, 자, 클론이라고 하는 녀석이나 equals, 뭐 get class 등등 이런 녀석들을 쭉 보면 뭐라고 써져 있고 나서 소괄호가 항상 열리고 닫혀요. 그쵸? 어떠한 문구가 쓰여져 있고 소괄호가 열리고 닫히는데, 자, 이 형태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될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기능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랭스라고 하는 녀석은 소괄호가 없어요. 이렇게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해서 점을 찍고 자동완성을 폈을 때 소괄호가 붙어 나오는 녀석은 메서드, 근데 소괄호가 안 붙어 나오는 녀석은 변수예요.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더 깊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랭스라는 녀석은, 얘는 뭐냐면
배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3칸짜리로 만들면 길이는 3이에요. 배열을 5칸짜리로 만들면 길이는 5예요. 이런 걸 나타내요. 그리고 이 랭스라고 하는 녀석은 또 배열에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 뭐 이거는 배열만 가능하다, 일반적인 객체들은 전부 다 점을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열만 되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랭스도 배열만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녀석은 뭐 다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깊게 막 암기를 해야 될 정도로 얘는 배열에만 있어, 얘는 뭐 배열에는 없어, 이런 것들을 막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코드를 적으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랭스 같은 정도는 우리가 배열을 다루다 보면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 녀석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걸 왜 언제 사용을 이렇게 주로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while문과 우리한테는 for문,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얘는 언제 주로 쓴다고요? 무할 루프 만들 때, 그죠? 그리고 얘는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드리기를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시점에 순회해야 할 때 사용한다라고 많이 했어요. 순회라는 거, 지금 배열부터는 벌써 복수계의 데이터, 어레이라는 배열, 어레이라는 변수, 이 녀석한테 연결되어 있는 이 배열 객체는 정수값 3개를 들고 있죠. 그러면 0번, 1번, 2번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이 배열에 들어있는 이 값들을 전부 다 둘러볼 필요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이제 우리가 순회라고 표현을 해요. 배열 객체 안에 데이터가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3개를 하나 확인해보고, 얘도 확인해보고, 얘도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 이걸 우리가 순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반복문 for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while도 당연히 되긴 하겠지만, 자, 한번 해볼까요? 어레이를 한번 순회해서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값들을 전부 다 출력을 해보겠다. 자, 일단 첫 번째 while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i가 0부터 시작을 하고요. i는 3보다 작아야 돼요. 인트니까 0, 1, 2라고 하는 순서대로 i를 3번 반복시키겠다는 뜻이겠죠. i가 1씩 증가하니까 그 시점에 출력을 할 건데, 어레이에 버튼을 누를 거야. 근데 무슨 버튼? i 버튼을 누를 거야. 근데 i라는 이 녀석은 코드가 실행될 때 변수가 값으로 치환돼야 되니까 첫 번째 반복문 때는 0으로 치환될 거고, 두 번째 반복문은 1, 세 번째는 2로 치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넣어놨던 10, 20, 30이라는 값을 반복문을 사용해서 전체를 다 출력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순회를 하는 과정이고, 순회를 해서 값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인 건데, 자, 왜 0부터 시작했고 왜 3 전까지 돌아야 되고 라고 하는지, 왜 0인지는 아시겠죠? 0번 인덱스부터 봐야 되니까. 자, 이거를 이제 뽑아가지고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출력이 잘 되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배열의 크기를 5로 늘려요. 배열의 크기를 5로 늘렸어요. 그리고 배열의 값을 2개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이제 반복문 돌려서 출력한다고 하면
40, 50 안 나오죠. 왜? 3 전까지 돌아라 라고 박아놨으니까. 그럼 이제 이 3이라고 하는 거를 배열의 길이 가지고 한다면, 자, 배열의 길이는 방이 5개면 5라고 나오고 방이 3개면 3이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 이 코드에서 while문 안쪽에 있는 이 배열의 길이라고 하는 얘는 이 자리에 숫자 몇이 남아요? 길이는 5니까 5가 남겠죠?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5 전까지 돌 거니까 4번 인덱스까지 잘 돌아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의 길이를 바꾸고 배열의 값을 추가를 더 해도 문제없이 순회가 가능하겠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종료 조건을 내가 원하는 숫자로 박아놓게 되면은 배열이 바뀌었을 때, 변했을 때 인지할 수 없어요, 상황을. 근데 랭스 같은 이런 걸 사용하면 배열이 바뀐 거를 얘가 그대로 인지를 해버리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얘는 배열이 가진 길이만큼 반복을 해줄 거니까. 그죠? 이렇게 코드를 쓰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레이의 랭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랭스라고 하는 길이를 나타내는 이 변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순회할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ile문은 빼고 for문 가지고 할 건데, 얘를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는 정순회예요. 정방향 순회. 이거를 이제 역순회를 해볼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은 0부터 4까지 10, 20, 30, 40, 50 갖고 있는데 얘를 이제 역순회, 그러니까 50부터 10까지 출력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역순회 하려면 일단 반복문 돌릴 건데 초기 값이 몇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이 어레이라는 녀석은 5칸짜리, 우리가 처음으로 역순회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 거니까 처음으로 봐야 되는 인덱스 번호는 4번이죠. 그러면 얘를 이제 그냥 순수하게 입력을 해 본다면 얘는 4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은 0이 될 때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초기 값이 커지고 종료 조건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즉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준 거고, 그리고 4가 이렇게 가면 애초에 처음부터 거짓을 만나서 안 돌아줄 거니까 당연히 부등호는 위치가 바뀌어야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면 0보다 클 때까지만 돌 거니까 1까지밖에 안 돌아요. 4부터 1까지밖에. 근데 우린 0까지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 등호기호 하나를 더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4로 시작해서 0이 될 때까지 돌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씩. 그럼 이제 50부터 역순회가 가능해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역순회하는 과정도 당연히 우리는 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역순회하는 이 로직에다가 이거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유두리 있게 상황이 바뀌겠어요? 초기 값을 길이 마이너스 1로 둔다.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길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배열의 길이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둘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걸 활용해서 역순회 로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정순회 방식, 이게 역순회 방식입니다. 이 순회라고 하는 이 로직은 여러분들이 배열이나 이렇게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는 객체부터는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사용자 종이 객체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거기서는 이제 당분간은 또 순회할 일이 없겠지만 일단 배열을 배운 이 시점에서는 이 녀석을 활용할 일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 또 하고, 제가 아까 전에 정리해드렸던 거 올린 거에다가 보시면은 이 객체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키워드 하나를 더 넣긴 해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여기에 적혀 있는 키워드에 제가 연관성 있는 이라는 문구를 하나 추가를 좀 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연관성 있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들이 이렇게 갤러리에 저장이 막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막 저장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뭐 얘는 여름에 바다 가서 찍은 거고, 얘는 뭐 겨울에 어디 가서 찍은 거고, 얘는 뭐 또 오늘 저녁에 저녁 먹은 거 찍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마다 특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사진들이 마구잡이로 한 몇백 장이, 몇천 장이, 몇만 장이 갤러리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들어있는 상황 속에 예를 들어 2024년 여름에 거기 바다 갔던 데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내가 찾고 싶어요. 이 사진 하나를 찾아야 돼요. 자, 수만 장이 들어있는 이 앨범 속에서, 갤러리 속에서 이거 하나 찾으려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쵸? 왜냐면 뭐 물론 하나하나 다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사진 뭐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해놨다면 이제 대충 24년 여름쯤 찾아가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아무런 정렬 기준도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이거 찾으려면 너무 힘들겠죠? 실질적으로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들을 뭐 연도별이라든가 아니면 계절별이라든가 뭐 하나로도 뭐가 됐든 기준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기준을 통해 갤러리들을 이제 폴더로 묶어서 보관을 해놨으면, 방금 전에 이 24년 여름 바다를 찾을 거다라고 했을 때 찾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폴더로 관리를 해놨다고 치면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객체가 저런 거예요. 저런 폴더 같은 거예요. 객체 자체는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폴더에는 우리가 폴더로 나눠 놓는 데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는 보통 다시 찾아갈 때 편하게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용할 때 편하게 무리지어서 사용하려고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관련 있는 녀석들을 묶어 놓게 되죠. 이게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폴더가.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묶어 놓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폴더를 사용하면 찾기 편하다. 일단 첫 번째, 찾기 편하고, 그 다음에 옮기기도 편하죠. 폴더 하나에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놓고 누군가한테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폴더 하나만 넘겨주면 되죠. 근데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낱개로 다 흩어져 있대요.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을 누군가한테 전달한다고 치면은 이거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걸로 이제 첨부 파일을 보낼 건데 파일이 6개가 흩뿌려져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따로따로 보내야죠. 근데 이게 폴더로 묶여 있어요. 그럼 폴더 하나 압축해서 보내면 되죠. 물론 파일도 압축해서 보낼 수는 있지만 의미만 놓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는 꼭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끼리만 묶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득이 없어요. 객체를 쓰는 의미가 없고, 그럴 거면 객체 안 쓰는 게 맞아요. 자,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철수키라고 하는 변수와 영희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데이터가 하나 껴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변수 3개 가지고, 인트 변수 3개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놨죠. 자, 어차피 셋 다 인트니까 우리가 인트 배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저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보관을 해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이 변수 3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는, 얘네 둘은 연관성을 조금 묶어도 괜찮겠죠? 여기는 어차피 키 데이터니까, 예를 들어 학급생, 학생들의 키를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철수키, 영희키 이거 배열로 만들어서 저장했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같은 폴더로 보관을 해도. 근데 갑자기 생뚱맞은 최고 속력은 같은 폴더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방해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가 이해하기가,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더 쉽지 않다, 어렵다,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객체를 쓰지 마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쓰지 마. 이건 오히려 독이야. 이게 객체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끼리만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얘 없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름 같은 거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이제 의미를 조금 맞출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한계는 있어요. 얘가 철수키야 영희키야 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0번 1번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이름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인덱스는 고유한 번호라서 우리가 아예 건드리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지만, 이럴 때는 뭐 해도 괜찮다 인 거고, 만약에 최고 속력같이 애매한 전혀 다른 생뚱맞은 데이터가 껴있으면은 그걸 객체로 묶어버리는 건 아주 안 좋은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객체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객체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어도 데이터를 어딘가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 다 각각의 변수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버리면 보낼 때마다 모든 변수를 각각 보내야 돼요. 근데 이때 객체를 사용하면 객체 리모컨 하나만 넘겨주면 된다 라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어딘가로 보낸다 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인자와 매개 변수 같은 개념이 될 건데, 보낼 때요, 만약에 내가 10개의 변수를 보내야 되면
10개 변수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실제 코드로. 그러면 길이도 길어질 것이고 되게 불편해요. 빠뜨리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근데 그 10개의 데이터가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라서 목적지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그냥 객체로 이렇게 묶어놓고 객체 리모컨만 넘기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메모리 효율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련 있는 연관성 있는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객체로 묶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사실 자바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거는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배웠던 이 결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되어 나갈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자바에서 배열에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바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배열의 형태이기는 한데 조금은 달라 보이죠. 이거는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XY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거는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에요. 축이 두 개니까. 거기다가 축이 하나 추가되면 이거 몇 차원이에요, 이제? 이거부터 이제 3차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차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축이 하나씩 더 생겨나면서 입체적으로 변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겁니다. 2차원과 3차원 정도는 뭐 수학을 뭐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애지간하면 얘기를 다 들어봤을 내용들인데 자바에도 2차원 배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 축이 두 개란 얘기예요. 원래 배열은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축이 하나 더 생겨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기면 이건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다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에서도 되고 C도 되고 C는 다차원 배열이 좀 중요해요. 잘 써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다차원 배열을 자바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여기 이걸 배움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객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변수랑 변수에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방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이 방에는 값이 들어갈 수 있죠. 하나의 변수 취급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변수 또한 다른 객체의 리모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객체랑 연결이 됐어. 근데 그 객체 안에는 또 다른 객체의 리모컨을 가진 변수가 있어. 그리고 이 객체 안에는 또 다른 객체의 리모컨을 가진 변수가 있어.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다란 얘기예요.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우리 배열 배웠으니까 다차원 배열이라는 걸 통해 예를 좀 해볼 건데 자
이거 뭐 나오겠어요? 10 나오겠죠? 당연히 그냥 10 나올 거예요.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10이 나올까요? 지금 이 두 줄의 주석을 풀면 얘는 안 되죠? 에러예요. 근데 왜 에러일까요, 이거? 다시. 그렇죠. 정확한 얘기인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레이의 0번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정수값이 아니라 정수 배열이에요. 그래서 타임 미스매치가 나오고요. 인트는 인트 배열이 될 수 없어 라고 해요. 왜? 얘는 2차원이니까. 1차원이 아니니까. 이 녀석의 1차원을 봤을 때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정수 배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리모컨을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놓고 리모컨 대신에 갑자기 정수 값을 넣겠다라고 하니까 야, 나 이거 못 받아. 리모컨 가져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번에 이거를 좀 작게 해볼게요. 여러 개 쓰려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렇게만 합시다. 0번에 10, 0번에 1번에 20, 그리고 ARR에 0번에, 아니 1번에 0번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할 수 있네요. 왜 뭐라 안 하네요, 이거? 그러면 이것도 돼요? 뭐라 안 하네요? 그럼 얘네들 한번 다 찍어볼까요? 이거 지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대로라면 1차원적인 어레이도 방 크기가 몇 개? 0번이랑 1번이랑 2개. 2차원에 해당하는 녀석도 0번이랑 1번이랑 2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들어 놨는데 1, 2인데요, 그죠? 그럼 지금 뭔가는 잘못됐겠네요. 근데 이거 지금 에러 없죠? 제가 예전에 자바에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다라 그랬고 에러 상황과 경고 상황과 예외 상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러는 그냥 애초에 빨간 줄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경고는 노란 줄 되긴 되는데 거슬리니까 좀 치워 라고 하는 거였고 예외는 해봤는데 안 돼. 빨간색으로 안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니까 예외겠죠. 그래서 예외가 뜨면 이런 게 나온다라고 했고 이거 뭐 우리 에러 상황에서 프로시드 눌러도 나오는 거긴 했지만 이거 그냥 똑같이 노 누르시면 되고요. 예를 보면 이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고 해서 excep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예외란 뜻이에요. 자바에서 exception. 이런 예외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예외들을 우리는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예외가 나왔다면 이거 지금 문법상에는 문제가 없어서 컴파일은 가능한데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어레이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가 out of bounds 범위를 초과했어 라는 뜻이에요. 배열의 인덱스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왜? 어레이의 1차원을 봤을 때에는 1번 방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방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얘는 인덱스가 0이고 1번 인덱스는 없어요. 없는 인덱스한테 접근을 했고 그 녀석한테 값을 넣으려고 하니까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이 녀석은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거예요. 어레이가 있으면
인트 배열이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 리모컨 연결됐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방이 두 개가, 아니 처음에는 방이 하나겠죠?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은 인트 배열 타입이라서 정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트 배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리모컨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인트 배열에는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를 이제 그림이 아니라 그냥 문자 표기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대가로짜리 배열이 하나 있을 때 이 안에 배열이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배열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한데? 하나의 배열이 있으면 그 안에 두 개. 네, 일단 이거는 뭐 이런 그림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3차원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또 리모컨이 연결되는 거고 또 객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정수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있다. 우리가 실제로 객체를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 연결, 그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 연결. 심지어 하나씩만 뻗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뻗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힘들어요. 객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배열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을 또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바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모든 그냥 오브젝트예요. 이게 객체입니다. 자바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고 이 오브젝트를 우리가 다뤄야만 해요. 애초에 자바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자바라고 하는 이 녀석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아주 정밀하게 사용해야 되는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예요. 객체 지향, 객체를 웬만하면 써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래밍 기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자바 자체가 거의 그냥 객체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자바를 쓰는 게 거의 말도 안 되니까 객체 지향, 객체를 많이 써 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에 딱 알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이제 오리엔티드 오브젝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OOP라고 하는데 이 OOP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OOP의 특징,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대표적으로 항상 4가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추상화, 상속, 다형성, 캡슐화라고 하는 이 특징 4가지가 다 있게 될 거예요. 이제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비슷한 개념이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검색을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이 OP 특징 4가지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은. 근데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내일 수업부터는 아마 이 내용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씩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이해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배우는 시점이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또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객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객체 할만하지 않나요? 오늘 배운 배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좀 쉬운 내용에 속하는 녀석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얘를 알면서 자연스럽게 뭐 클래스나 메서드나 그리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이런 것도 같이 다 다뤄지게 될 겁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럼 이거 해보죠 한번.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기다가 쓸게요. 이거 두 개 한번 해보실래요? 직접 만들고 가능하면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세 가지 배열을 직접 만들어서 적절하게 타입을 골라서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의 값을 넣고 값을 출력해서 확인해보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런 연습 반복 숙달하시라고 문제를 좀 드린 거고 잠깐 시간 들여볼게요. 자, 지금 이것들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사이즈만 잘 생각하고 타입만 생각을 잘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제 만들고 값 저장하고 출력까지 문제 없이 되실 텐데 첫 번째 거는 스트링 배열이겠죠. 이제 글자가 하나니까 캐릭터를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쌍따옴표라는 허점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가 3개 들어있으니 3칸짜리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레이를 만들어서 어레이의 0번에다가 A 데이터 넣어주고요. 1번에는 B, C 이런 식으로 저장만 해주면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반복문 하나 만들어서 랭스 가지고 반복문 돌려준다면은 쉽게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배열을 만들고 값을 저장 그리고 출력하는 행위였다면 밑에 있는 녀석들은 살짝 다른 방식으로 해볼 건데 이것도 이제 배열에만 해당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은 일단 실수니까 플롯과 더블 중에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더블 쓸 거고요. 웬만하면 실수 쓸 때 더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레이 1이라고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거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출력할 거예요. 자, 보시면 데이터도 잘 들어가 있고 출력도 문제없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형태로 배열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열을 만들어서 값을 저장하는 거랑 배열을 만들면서 아예 값을 저장시키고 만들어내는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배열에서만 가능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비어있는 배열을 만들어요. 여기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값을 넣기 전에 3칸짜리로 배열 만들 거야 라고만 하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3칸이 전부 다 스트링 타입으로 비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어떠한 값을 채워도 문제가 딱히 없겠죠. 근데 이 녀석은 애초에 비어있는 방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값을 넣으면서 만들어내는 배열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주는 값의 개수만큼이 배열의 길이가 되는 거고, 이 길이에 전부 다 값이 들어있는 채로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재할당은 가능합니다. 1번에다가는 20.23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하면 재할당된 값으로 잘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애초에 처음에 비어있는 방을 여러 개 만들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배열을 만들어서 좀 테스트 해보거나 해야 될 때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트루 펄스 트루 이런 것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만 타입은 불린 배열이라는 타입을 사용해야 될 거고, 4개가 필요할 거고요. 방은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괜찮겠네요. 지금 써있는 게 불린 타입이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array2라는 배열에는 0번, 1번, 3번에 true, false, true 넣었어요. 2번에는 데이터를 넣은 적이 없죠. 제가 2번의 데이터를 출력하겠대요. 2번 인덱스 데이터 넣은 적 없는데 출력해보면 false라고 나옵니다. 근데 2번 인덱스에 실제로 false를 넣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얘는 어떻게 값을 넣지 않았는데 값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것도 내일 이제 여러 가지 더 공부를 하면서 다 배워 나갈 거고요. 얘만 되는 건 아니고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린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그냥 비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보여가지고 보이는 걸로 좀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 놓고, 분명히 제가 비어있는 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사실 비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비어있다라고 보기도 뭐하고 비어있지 않다라고 보기도 뭐예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비어있지 않은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공부를 앞으로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또 객체에 대해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